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한 주간의 국제 뉴스 정리합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새 정부 출범 후인 내년에도 미중 통상 갈등이 심각할 것이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 후보도 이제 당선자죠. 엄청나게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상 무역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천명을 했고, 심지어 이제 화웨이 기술을 사용만 해도 미군 배치를 안 하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우리나라한테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행정부든 바이든 행정부든 간에 이 말씀을 드리면요. 화웨이를 포함해서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나라에게는 앞으로 미군을 거기에 주둔하고 있거나 아니면 재배치할 때 반드시 재검토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강력한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여기에 바로 제일 먼저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재검토라고 우리 언론에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영어 표현을 reconsider더라고요. reconsider. 그 말이 재검토지 실제로는 줄이거나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는. 그렇죠. 상당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법안 내용을 문장을 자세히 보니까 앞으로 군대하고 장비 등 해외에 배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국가가 5G 네트워크에 어떤 부품을 쓰고 있는지부터 먼저 고려하라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게 위험 요인을 파악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 회사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위험 요인이 있다고 본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한미군이 28,000명 정도 되는 많은 군대가 네. 있죠. 되는 나라고, 네. 그다음에 또 사드 같은 그런 미군이 봤을 때는 핵심 부품이나 핵심 기술이 배치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제1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누가 어떤 회사가 화웨이 5G 기술을 네. 쓰느냐. 예.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먼저 얘기했어요. 화웨이 장비 사용 안 하는 SK와 KT가 바로 깨끗한 통신사라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꼭 집어서. 참 디테일이 있어요. 예.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LG U 플러스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 30% 정도를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네네. 부품을. 근데 그 30%가 대부분 다 수도권하고 강원권에서 있는 기지국에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나머지 한 70%는 삼성과 노키아, 에릭슨 같은 회사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거든요. 근데 LG U 플러스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 30%를 교체하려면은 2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럼 2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교체비는 누가 냅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한 마디 더 덧붙였는데 LG가 평택이나 의정부 같은 미국이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역의 네. 기지국은 대부분 다 에릭슨 장비로 바꿨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가 소위 그 깨끗한 네트워크, 즉 중국 회사 제품을 사용 안 하는 네트워크에 가입하라라는 한국은 지금 딜레마죠. 신정부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딜레마입니다. 워싱턴 쪽에 안보 동맹을 할 거냐, 미국 쪽에 베이징 쪽에 경제 동맹을 할 거냐. 여기에 지금 상당히 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야,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냥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니까, 그리고 기술도 앞서 있으니까 이걸 썼지만, 이렇게 통상 전쟁까지 가는 갈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그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콕 찍어서 얘기했다는 게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미군이 전 세계 각 곳곳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세계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네.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네. 미국 수출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기업에서는. 참 걱정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했습니다. 이제는 문제 바이든이 이제 바이든 오랜만에 야, 바이든이 오랜만에. 이제 미국 대선에서는 이제 승리가 확정됐다 이렇게 보는 네, 게 맞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뜻밖의 상원 선거가 아직 종료가 안 되고 있었고 네. 주말에 보니까 유세하고 이런 거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직 안 끝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다시 유세하니까 좀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대선 2라운드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요. 예. 근데 상원 하원 선거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원에서 조지아주에서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지아주는 특이하게 지금 2석이 배정되어 있거든, 상원 의석이요. 네, 예. 근데 거기는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은
결선 투표를 일정 시간 후에 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공화당 후보가 49.75%를 얻었어요. 과반이 안 됐네. 예. 그 조금 모자란 네, 거죠. 네. 0.1몇 모자라 가지고 그 두 석을 두고 하는데 한 석을 아까 말씀드렸죠. 공화당 후보가 49.7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한 석은 거꾸로 민주당 후보가 33%를 얻어서 1등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까지 개표 결과는 공화당이 상원에 50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다음 민주당이 48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총 의석이 100석이니까 누가 과반이 되느냐는 공화당은 지금 과반 얻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조지아주에서 남은 두 석을 만약에 민주당이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50대 5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캐스팅 보트는 부통령이 행사하거든요. 예. 상원의장이 부통령이니까. 그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해서 행사하면은 결국은 민주당이 네. 상원의 다수당이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은 무조건 두 석을 다 가져와야 되고 공화당은 최소한 한 석이라도 가지고 와야 51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5일이 선거일인데 이게 여기서 공화당의 다수당을 확보를 한다면 상원에서 공화당이 네. 그러면은 바이든 신행정부한테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말 동안에 다시 대중 유세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겠죠. 1월 5일까지 유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예. 그 유세 그 문장도 대단하더라고요. 사회주의 국가의 살래 아니면 자유주의 국가의 살래 예. 이게 조지아 투표가 1월 5일 투표가 결정합니다라고 이렇게 강한 문구를 날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유세가 조지아주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럼 도움이 될 거냐? 조지아주는 사실 공화당의 원래 텃밭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막상 공화당 후보들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 이렇게. 아니 지금 조지아주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주에서 그 어쨌든 세금으로 재검표했잖아요. 재검표했죠. 두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네.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네. 대선 또 불복하겠다. 뭐 부정선거다 와가지고 그런 유세를 하니까 글쎄요 상원의원 후보라면 굉장히 좀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정확한 들어요. 말씀입니다. 예. 그 어쨌거나 그 상원 후원 그 상원 선거 때문에 왔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두 후보를 손을 잡고 이 후보 찍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대통령 선거 아직까지도 억울하다고 계속 그 얘기만 하고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 지금 현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네. 오지 말라 도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끝까지. 이게 실화라니까 너무 웃겨요. 네네. 싫어하긴 싫어. 실화니까. 이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 못 쓸 텐데. 그죠? 그러니까. 예. 오지 말라는데 굳이 가가지고 또. 아니 근데 이제 브렉시트 얘기는 저희가 또 영국 유학 바이지 황기식 교수님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 여파로 엉뚱하게 코로나 백신 이거 수송하는데 무슨 영향이 있다고 해? 예, 참 이거 브렉시트가 엉뚱하게 이렇게 되네요. 예. 지금 브렉시트 해가지고 올 12월 31일까지는 이행 기간이라서 어쨌거나 영국도 EU하고 한 국가로 해주거든요. 네. 근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딴 나라예요, 이제. 그러면은 백신이 영국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벨기에하고 독일 이런 유럽 국가에서 생산된 데서 영국으로 수송을 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12월 31일까지는 같은 나라에서 같은 나라로 수송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즉 서울에서 부산으로 수송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 내년 1월 1일부터는 딴 나라가 되기 때문에 네. 백신 수송에 있어서 외국으로 수출 수입하는 원칙이 적용되거든요. 네. 아, 그렇게 되면 관세도 부과될 것이고 당신들이 왜 우리 유로턴을 해저턴을 사용하는데 당신들은 무슨 요금을 내라든가 뭐 이런 식이 될 거고 또 유럽산 백신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는 그 규격이라든지 보관 그거라든지 아니면 박스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다른 거 룰이 적용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일단 남은 한 달 동안 최대한 물량을 운송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도 계속 운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는 민간 운송 기관이라든지 해운사라든지 트럭으로 실고 이런 게 안 되겠다 해서 그렇다면 1월 1일부터는 군 수송기를 투입을 해서 그런 관세 장벽 이런 것을 좀 건너뛰겠다라는 그런 대응을 즉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브렉시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엉뚱하게 이런 데서 문제가 네. 그러네요.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신이 정말 필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인데 네. 그리고 영국은 파이자도 가장 먼저 또 승인을 해줬어요. 승인했죠. 조건부 승인이지만. 근데 이런 또 그러면 자국 내 이제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12월 31일까지는
가격이 좀 한 2, 3만 원대인데 예, 수출 관세가 붙으면 네. 그보다 훨씬 비싸게 그리고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구하기 쉽지 않을 수 있죠. 아. 차질이 생기죠. 운송에 차질이 생기죠. 브렉시트가 백신에 이런 결과를 낼 줄이야. 일왕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마코 공주가 결혼 허락 여부로 좀 떠들썩해요. 핵심이 이제 동갑내기 대학 동기 약혼자의 집안 문제라고. 네네. 예, 좀 소개해 주시죠. 벌써 3년 된 것 같은데요. 근데 2017년이니까 행복하게 결혼하겠다라고 해서 마코 공주가 동갑내기 평민 그냥 평범한 법률 사무소에 근무하는 그때는 26살이었죠. 네. 동갑내기 대학 동기하고 결혼하겠다 했을 때 일본 국민들이 다 박수를 쳤거든요. 네. 아, 좀 평범한 진짜 평민하고 결혼하는구나. 그 용감하다, 용기 있다 그랬는데 3년 동안 상당히 여론이 바뀌었어요. 그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네. 지금 3년째 약혼자죠. 네. 약혼자가 주로 고무로 게이라는 남자인데 이 남자에 대해서 많은 소문들이 돈 거죠. 아, 의혹들이 나와요. 예, 의혹들도 있지만 실제로 또 확인된 것도 있고 그래요? 폭력 조직과 관계된 신흥 종교 신자다. 뭐 이런 것 얘기도 있고 그리고 홀 어머니만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자살했다라는 것이 확실하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계시느냐? 젊은 사람인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안 계신데 자살했다 여기 있고 그리고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홀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잖아요. 네, 남자친구 네. 사귈 수 있는데 그 남자친구하고 이제 그 소송이 붙었는데 돈을 빨리 왜 안 갚느냐? 네. 내한테서 돈을 빌려가놓고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 어머니가 돈- 남자친구랑 네. 이제 돈을 빚 문제가 빌렸어요.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 금액이 남자친구분이 각종 언론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 400만 원 빌려줬다. 근데 안 갚는다. 저분이. 그 400만 원이 우리 돈으로 하면 4천만 원쯤 되잖아요. 400만 N. 예, 400만 N. 그러니까 4천만 원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어머니도 같이 또 맞받아 치면서 나한테 공짜로 준 거 아니었어? 이러면서 계속 이런 논쟁들이 네. 벌어지니까 여론이 상당히 바뀌면서 최근에 이런 현상도 벌어지더라고요. 그 국민 참견 현상. 그리고 내 딸 같으면 벌써 저거 뭐 아이고 내 딸 같았으면 이런 네.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네. 그러니까 아버지인 이제 후미토 왕 세제죠. 지금 나루히토 일왕의 친동생. 예. 나루히토 일왕이 지금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친동생이 이제 왕위 서열에서 1위거든요. 참다가 최근에 이제 나와서 결혼을 허락한다라고 언론사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거나 기뻐해주는 결혼은 아니다. 내가 제대로 한번 내 딸과 얘기해보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락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네. 뭐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가 사실 제일 중요하겠지만 가족들이 일단은 뭐 시끄럽긴 시끄럽네. 근데 이 와중에 걱정이 이제 인도네시아가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8,000명 돌파해가지고 예, 야, 그것도 그렇습니다. 걱정인데 이 와중에 또 사회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와 이렇습니까? 이거 조코 위도도 그 대통령이 대통령, 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기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장관이 지금 반부패위원회 조사를 받고 지금 구속 직전에 있는데 어제 일요일인데 긴급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더라고요. 네. 들어봤는데 약 한 13억 원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아하. 커미션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물품들 나눠줘야 되잖아요. 네. 그 나눠주는데 회사를 지정하고 하면서 커미션을 거꾸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은 돈이 13억이나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사회부 장관이 변명을 하는데 비상사태에서 내가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고 모든 회사들의 역량을 점검을 못한 잘못은 있었지만 다른 잘못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지금 확진자 엄청나게 누적자 57만 명입니다. 네. 여기에 관계에 대해서는 깨끗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부패하면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더 그게 그렇지. 드러납니다. 예. 다들 정신 없을 때 틈타서. 예. 네.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미 체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저 새끼 랍스터 수출 허가하면서 뇌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2기 내각을 만들었는데 좀 대통령이 좀 많이 힘들긴 하겠네요. 인도네시아 소식까지.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